대구시장도 되게 이게 재밌죠. 김부겸, 추경호가 오차범위한 초접전이라고 하는데 진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조차 이렇게 초접전이면은 그냥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볼 필요도 없죠. 정원호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뭐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실력이 있고 뭐가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여러 번 서울시장을 했는데 이제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세훈 개개인의 업적도 뭐 업적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패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로 집안 싸움을 하느라 이제 외부의 적을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6.3 지방선거가 지금 30일 앞으로 다가왔죠. 근데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41%, 오세훈이 34%로 지지율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강남 3구라든지 뭐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동 이런 집값이 높은 데조차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아직도 윤 어게인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너는 이제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중요한가 싶은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번에 공천 리스트만 봐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윤 어게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을 건데 이제 그것을 깡그리 무시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66%다, 67%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지금 기세에 올라타서 아무래도 정원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용산에 있는 그 국제 업무 개발 지구였나요? 이제 그게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다가 전부 다 임대 아파트를 넣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뉴욕이었나요? 미국을 따라해서 센트럴 파크처럼 용산을 꾸미겠다는 그런 거대한 원대한 꿈이 사라졌다는 것은 용산 구민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분들도 좀 별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용산이라고 해도 거기 후암동 같은 그런 동네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빵 쪼개기, 필지 쪼개기로 지금 재개발을 어떻게 한번 이득을 보겠다라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거기 후암동 일대라든지 물론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못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용산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게 뻔한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고향이 이제 경상남도인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202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지방선거에서도 2017년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 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고 나서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런 분위기랑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기회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이제 정치 경험을 더 쌓을 수가 있겠죠. 사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때도 이제 선거 이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총선에 나가서 어쨌든 선거 경력이 있어야 사람들은 정치 경력을 쳐주니까 거기서 부산 북구에서 지금 아마 당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차츰차츰 이력을 쌓아서 이제 나중에 분위기가 반전될 때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을 망쳤다고 할 수는 없고요. 보통 강남 3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데 이제 그 이유가 요즘 많이 거론되는 뭐 장특공 얘기도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매길 때도 뭐 공정가액 뭐 정확한 지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뭐 종부세를 인하를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세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죠. 그러면 다른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뭐 공공임대 얘기도 있지만 뭐 공공임대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강력한 지지율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아마 정원호 후보가 유력하게 당선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세훈 후보도 이참에 좀 쉬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오세훈 후보도 뭐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계속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주변에서 부추기는 게 많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도 이참에 좀 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분이 있죠. 여기서 선거에서 지게 되면 이제는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한 경우가 많은데 뭐 한강 버스 이런 것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거랑은 뭐 사실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에 뭐 어떤 정책이 대단해서 뭐 뽑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2020년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지선에서도 경상남도에서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뭐 무슨 저런 사람이 당선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 당선이 되긴 됐죠. 물론 그 이후에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잠깐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 당선은 당선이 된다 이거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5분 생활권, 5분 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을 만들겠다. 좋은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좀 어르신들을 타겟팅한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5분 생활권을 만들고 운동을 하자. 뭔가 좀 스케일이 좀 작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원호 후보가 대단한 정책을 내는 건 아닌데 결국엔 둘 다 애매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면 지금 흐름이 결국에는 정원호 후보 쪽으로 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사실은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도 뭐 누가 되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에 속아서 오세훈을 뽑았는데 이제는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아마 서울 시민들끼리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런 얘기를 했죠. 정권 망치고 나만 살겠다고 선거 나왔다. 뻔뻔한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정계 인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감옥에 가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좋게 볼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포화하고 있는 건데 뭐 대구시장도 되게 이게 재밌죠. 김부겸 추경호가 오차 범위한 초접전이라고 하는데 진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조차 이렇게 초접전이면은 그냥 사실은 국민의힘은 뭐 전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거의 농담조로 진짜 TK에서도 완전히 져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한번 와장창 무너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와장창 무너져도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대구에서조차 이렇게 초접전이라고 하니 이번 지방선거도 오히려 2020년보다 더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이 아니고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2018년이었네요. 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던 민주당 상황과 더 유사하지 않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 강세로 지금 전국을 강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조금 기기 오류가 있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재밌게 듣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도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